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부담감이 줄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간관계는 스킬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스킬을 익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 인생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니까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싶을수록 잘해야 한다고 느낄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잘 안 되고 꼬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꾸 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대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고유한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화가 나든 불안해지든 뭔가가 두렵고 싫든 그 모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결코 감정에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게 없어요. 한 취업 관련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2%가 직장 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1위는 업무가 아닌 인간관계 스트레스 22.3%였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인간관계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직업상 참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역시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주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업이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깊숙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진 거죠. 청소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친구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과 고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건 성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고통받는다. 조언을 구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답변해주는 선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몰래 묵묵히 했을 때 그걸 알아봐주는 상사, 힘든 걸 알아채고 미리미리 도와주는 동료, 이런 이상적인 선배, 상사, 동료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먼저 다가가서 친한 척해도 그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고 주영 씨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주영 씨의 머릿속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들어있고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우울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기대가 실망을 부르는 형국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주영 씨처럼 인간관계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거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뽑은 카드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 즉 회피인 거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은 심리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감정이 타인의 반응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것이 이 타입의 특징입니다. 주영 씨는 상담 치료를 통해 우선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맛봐야 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주문을 만들어 위급시 사용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칠 순 없어. 나의 하루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알아주면 되니까. 나한테는 나라는 친구가 있잖아.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다. 왜 이렇게 지적받는 것에 예민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존감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의 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별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자존감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잘 회피 성향으로 빠집니다. 사람을 대하고 평가받는 일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지지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회피 성향으로 빠지게 되면 이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줄어들죠. 또 인간관계력이라는 것도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늘어나는 것인데 그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지나치게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거나 과도하게 기대하고 또 과도하게 실망하는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팀장님에게 지적을 당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출근하세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내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 우려했던 것만큼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경험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어제 내가 했던 고민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봐도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하나둘 쌓이면 점점 더 회피하던 성향에서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말 걸기. 누구누구야, 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괜찮아. 나는 널 이해해. 다 이해해. 인생은 원래 우울한 거야.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쓸쓸, 우울입니다. 심지어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속에서 우울함을 발견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이건 역시 행복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약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같은 것들도 습관처럼 중독되면 정말 기쁘고 환하게 웃어야 할 때조차 감정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인지 왜곡이 강화, 고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역시나 회피 성향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늘 관계에서 실패했고 애써도 실패할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은 대표적인 인지 왜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에 과연 실패하는 관계만 존재할까요?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인지 왜곡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힘들었구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사랑받는 것에 서툴러서 그런 거구나.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나중에 거절당할까봐 정반대로 행동했구나. 이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등등의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이해해줘야 돼요.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그게 바로 병이 되는 겁니다. 왜 힘들었는지 이해해주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헤아려보는 것.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 인지 왜곡은 한 번에 사라지진 않을지라도 최소한 조금씩 옅어질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괜찮았던 관계만 잘 유지해도 다행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관계마저 점점 서운해지거나 끊겨버립니다. 과거에는 편하게 만났던 친구조차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불편해지는 거죠. 할 말도 없어지고 불편해지니까 또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내 카톡을 읽었으면서 답변이 없는 걸 보니 나를 피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조차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필수 조건인 직장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고객 응대를 하지 않는 직업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일을 주는 고용주와의 관계, 내 일 관리하는 상사와의 관계, 일을 함께 나눠서 해야 하는 동료와의 관계 등등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판단 능력이 더 퇴화되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 정보력에서도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동물과의 관계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하거나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점점 멀리하면서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려동물이든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맥락은 같습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 애니멀 호더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학업이나 직업활동, 사회활동, 사람을 만나 교류하는 활동 자체를 거부한 채 뭔가에만 몰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징조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을까? 저 드라마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을까? 나는 어떤 점 때문에 고양이에게 이렇게 끌릴까? 그러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 드라마에서는 절친이 주인공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들어주잖아. 나는 그게 부러웠나 봐. 나한테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나는 버림받은 길냥이를 보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사람한테는 못 느꼈는데 고양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아.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나 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 진심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먼저 이해해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보다는 불행을, 안정감보다는 두려움을 느꼈기에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행복을 주는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게 말해줘야 돼요. 드라마와 고양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얻고 싶었던 게 뭔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 오랫동안 힘들었더라도 이것을 알게 되면 조금씩 해결해 나갈 힘이 생길 거예요. 잊고 있었던 나의 감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심의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엄습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공허함이라고 하죠. 공허함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 바로 그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즉, 공허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의 배려 부족을 지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니 더 외롭고 공허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보세요. 타인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결국엔 그만큼 나를 못 챙기게 되고 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공허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만약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은 나를 외면하지 마. 나에게 초점을 맞춰달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좀 바라봐줘. 이렇게 내 마음이 고요하지만 강하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느낌이 들 때 친한 인간관계를 찾아서 채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저자의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라는 책이었어요. 정우열 선생님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영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책은 더 좋네요. 제가 얼마 안 되는 부분 읽었지만 여기에도 공감하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도 어찌나 공감이 가고 그리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구나. 그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게 그 사람 문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몇 가지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서 아, 내 감정이 이렇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책에서 자꾸 이렇게 자책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또 괜히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자책으로 가잖아요. 딱 그걸 아시니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자학으로 빠지지 않게 정말 딱 내 감정을 바라만 보고 아, 이랬구나. 이해가 되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정말 나와 잘 지내야겠구나. 절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나를 뒷전에 두는 일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많은 미니멀리즘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만 주는 관계? 뭐 정신적으로 그친 거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균형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딘가 안 맞으니까 뭐지? 좀 이상하다. 저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기대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게 되고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 읽었던 부분처럼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아,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냥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고 좀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여러분 자신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